자, 그럼 이제 회사 설립에 대한 절차를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그 말씀드렸던 형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행하셔야 되는 어떤 기본 자격 조건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 요건으로 홍콩 현지 법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상호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상호 선정 이제 가정을 말씀드리면은 ABC 홍콩 리미티드의 법인에 그 홍길동이라는 1인 등기사와 1인 주주가 참여한다는 전제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상호 선정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상호명은 모두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홍콩은 이제 별도로 어떤 예약 제도는 없고요. 먼저 이제 설정하시는 분이 이제 그 해당 명을 이제 소유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ABC 홍콩 리미티드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기업 등록국과 이제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은 기본적인 이제 법인 설립 조건을 충족하신 서류를 준비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이 기본 이제 충족 조건이냐? 자, 등기이사는 최소 1인 이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등기이사가 기본 자격 조건은 18세 이상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법 기능이 있는데요. 그 이제 기본적인 준수사항이다 보니까 기본 조건은 18세 이상 되는 자연인일 경우에는 등기사로 이제 임명이 가능하시고요. 다른 나라처럼 현지인 등기사를 선정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주도 1인 이상이시고 뭐 현지인의 어떤 몇 프로를 의무적으로 그 부여해야 되는 그런 제도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100% 지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업종에 대한 제약도 전혀 없습니다. 모든 업종에 대해서 100%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주주로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등기이사와 주주가 겸임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홍길동 1인이 등기이사와 주주로 참여하시고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하십니다. 자, 자본금은 이제 홍콩 그 주주, 그 홍길동의 사람이 1인일 경우에는 최소 단위는 1불이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자본금을 설정하시고 자본금의 납입 이후에 운영비로 쓰실 분들은 해당하신 비용을 자본금 채정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1년 동안 예산이 10만 불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10만 불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설정하시고 주금 납입하시고 주식 발행 받으시고 어떤 운영 자금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홍콩은 이제 그 업종에 대한 제약이 없다 보니까 제가 표준 정관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앞부분의 회사명과 그다음에 이제 발기인 명부에 따라서 그 첫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만 틀리고 나머지 후반부는 저희가 모든 업종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정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저희가 제공해 드릴 거고요. 또 회사 간사는 이 보시면 TCSP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홍콩 법인과 개인만 대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임명하셔야 되고요. 회사 간사라는 거는 뭐 워낙에 이제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가 많다 보니까 그 홍콩 법인이 이행하는 대정부 보호를 대행해드리는 주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홍콩 정부가 그 실질적인 오너, 외국인 오너와 홍콩 정부 간의 중간에서 매개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간 매개체 역할로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간사의 역할은 공문서 수발 역할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매년 또 주기적으로 그 홍콩 정부에 신고하셔야 되는 그런 대정부 보고사항에 대해서 미리미리 안내를 드리고 그 행정적인 처리를 해드리는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홍콩 등록 주소지를 임명하셔야 되는데요. 홍콩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가 없이 법인 설립이 완료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대 전이신 고객사분들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당사와 동일한 홍콩 주소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이 되시면은 홍콩 법인 설립 서류를 저희가 작성할 거고요. 서류 작성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 주주일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 파일링이 가능하고요. 또 100% 법인 주주일 경우에는 온라인 파일링은 안 되고 저희가 직접 서류를 기업 등록국과 세무국에 제출하고 6영업일 이후에 등기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제 그 설립 절차 말씀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로 상호명 확인을 할 거고요. 또 두 번째 저희가 말씀드린 6가지 기본 조건에 대한 기본 정보를 수령한 다음에 홍콩 기업 등록국에 회사 등록 비용 또 자본세에 대한 인세를 제출하고 새로 제출한 다음에 관련 서류는 폼 NNC1과 정관 그다음에 관련 부속 서류를 저희가 제출하고 개인 주주일 경우에는 2시간, 법인 주주일 경우에는 6영업일 이내에 법인 설립 증서를 발부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서류가 발급이 되고요. 그래서 개인 주주일 경우에는 e-파일링 접수가 가능하고 제가 약자로 CI라고 하는데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약자로 CI라고 합니다. 그래서 CI가 발급이 되면은 저희가 홍콩 세무국에 방문을 해서 그 폼 1B란 서류를 제출하고 그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레지스트레이션 서류를 발급하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주주일 경우에는 그 전자 서류가 같이 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주주일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등록해서 발부된 CI를 가지고 그 세무국 가서 BR, 그 사업자 등록증의 약자로 B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R을 발부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안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충족 조건이 약간 틀립니다. 뭐 상호는 말씀드렸던 대로 본사와 동일하게 ABC 리미티드를 설립만 가능하시고요. 등기이사는 자체 설정이 불가능하시고 본사와 동일한 등기이사진이 선임이 되십니다. 자본금은 별도 설정은 없고요. 정관도 한국 본사와 동일한 한글 번역 공증을 받으셔서 영문 정관을 기업 등록 제출하게 되시고요. 또 이제 홍콩 지사장을 선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홍콩 지사장은 홍콩 ID 소지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사 등록 전에 이제 선임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저희가 명의를 제공해 드릴 거고 향후에 홍콩 지장분이 선임이 되시면은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홍콩 등록 주소지도 저희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그 자체 주소지를 제공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고 향후에 임대가 되시면은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사도 거의 동일하고요. 상호명 확인도 실시간 이제 기업 등록을 저희가 해드릴 거고, 지사 등록 신청서를 저희가 홍콩 기업 등록국에 제출합니다. 폼 NN1과 폼 MM1이라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14일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30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자, 법인과 동일하게 지사 같은 경우에는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서류가 됩니다. 그래서 약자로 C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이 됐다는 이제 확인증이고요. 그래서 지사 설립에 대한 CR이 완료가 되면은 저희가 그 홍콩 세무국 가서 그 동일한 비즈니스 레지스트레이션 그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사는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일정을 보신다는 게 이제 차이가 있고요. 자, 연락사무소는 진출이 좀 되게 그 지사보다 낮은 형태인데요. 제일 간소한 형태입니다. 상호명 본사 동일하게 진행하시고 연락사무소장 선정하시고 홍콩 등록 주소지를 선정하시면 이제 되고요. 법인과 지사와 틀리게 홍콩 기업 등록국에 관리받지 않으시고요. 순수하게 홍콩 세무국에 관리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을 받게 되고요. 다른 등기서류는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만 발급이 되고요. 그래서 매년 사업자 등록증 갱신만 하시면 되십니다. 되게 이제 간소한 형태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법인 설립할 때 이제 주 부처였던 홍콩 기업 등록국, 컴퍼니 레지스트리와 홍콩 세무국, 인랜드 레비뉴 디파트먼트가 이제 앞으로 홍콩 법인과 홍콩 지사의 설립뿐만 아니라 향후에 그 대정보 보고상할 수 있는 주 부처로 보시면 됩니다. 기업 등록국보다는 이제 홍콩 세무국에 이제 많이 좀 접속하셔서 정보를 받아보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와 또 관련 주소지 또 문의받을 수 있는 이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이트 가시면 대부분 모든 정보를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이메일 문의하게 되시면은 빠르게는 24시간, 늦게는 48시간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관련 안내를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보 부처에 연락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연락처로 하시면은 상세하게 안내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법인 설립이 끝나고 났으면은 이 해외 직접 투자 신고라는 거는 홍콩 법률은 아니고 그 한국에서 해외에 법인을 세우시는 분들 또 지점을 설치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이행하셔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의 금융감독원 또 이제 지금 거래하고 계시는 주거래은행에서 외국한 은행에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팀에 문의하시면은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 팀이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 법인 아니면 한국의 개인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신다는 거는 주식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주식은 한국 외환관리법상 투자 자산에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투자 자산 취득으로 봅니다. 아무리 주식이 한 주만 있다 하더라도 한 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해외 직접 투자 신고의 대상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인 설립이 되시기 전에 이미 사전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홍콩에
ABC 홍콩 리미티라는 법인을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하면은 관련 신청 양식을 드릴 거고요. 자, 설립이 완료가 되시면은 해당 신고를 종료를 해주시고 또 설정하신 자본금만큼의 자본금 납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 1불짜리 법인을 하시더라도 1불 주금 납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자본금 납입이 되신 분들은 저희한테 송금 신청서나 그다음에 이제 입금 확인서를 주시면 저희가 해당하는 주금 납입에 대한 주식 증서를 발행을 해드립니다. 그럼 주식 증서를 증권 취득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자금 납입 후 6개월 이내에는 사후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그 외환관리법 위반이 되시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 홍콩 법인의 등기 서류와 증권 취득 보고만 등기증만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이후에는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간인 5월 말까지 홍콩 법인의 연간 사업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결산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감사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 매년 신고하신 외국한 은행에 해당 서류만 제출하시면 사후 관리가 모두 끝나시고요. 만약에 이제 홍콩 법인이 그 청산을 하게 됐거나 폐업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 청산 관련해서 폐업 등기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처분 이익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 주주였던 개인이나 한국 법인으로 송금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청산을 보고하시게 되고 정상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종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고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모르셔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홍콩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시고 또 향후에 정상적인 이익금을 한국으로 반환시키기 위해서는 이 해외 직접 투자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외국한 은행에 방문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인 설립이 됐을 때 이제 그 홍콩의 은행 계좌 개설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홍콩은 다른 국가와 틀리게 법인 설립 이후에 은행 계좌 개설을 합니다. 그 말은 홍콩 법인 설립이 되어야지만 은행 계좌 개설을 하고 은행 계좌 개설이 되어야지만 자본금 납입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어떤 국가들은 이제 그 자본 계정을 가계정을 개설을 하고 자본금이 납입이 되어야지만 법인 설립에 대한 전체 일정을 마무리해주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뭐 베트남이나 또 이제 중국도 그렇고요. 자, 홍콩은 이제 선행해서 은행 계좌 개설 이후에 그다음에 자본금 납입하시는 게 이제 다른 국가와 약간 차이점이 있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콩은 이제 뭐 3대 금융 국가 도시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모든 글로벌 은행과 한국의 5개 인가 은행도 모두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가 은행과 제한 인가 은행과 예금 수취 은행이 모두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이제 그 한 100대 은행 중에서 70개 정도의 은행이 홍콩에 진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도 KB하나, 신한, 우리, 기업, 국민은행 모두 이제 진출해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은행을 진출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지, 어떤 은행을 선정하셔야 되는지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데 크게 자, 나는 이제 홍콩 현지은행으로 갈 건지 아니면 나는 한국계 진출은행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홍콩 현지은행이 좀 그 이점이 있으시고 어떤 분들이 한국계 진출은행이 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면은요. 자, 홍콩 현지은행의 장점은 자, 홍콩 내에서 지점수가 많아서 소매 금융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유리하십니다. 현금 거래가 많으시고 또 어떤 홍콩 그 다양한 인터넷 뱅킹의 플랫폼을 쓰셔야 되는 분들 아니면은 그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와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는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은 현지은행의 장점이 있으시고요. 또 현금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런 이제 사용 용처가 많으신 분들은 또 현지은행에 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이제 그 한국계 은행보다는 HSBC나 시티은행 또 스탠처트드 은행 같은 데가 그 대외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거래처에 은행 정보를 제출하실 때 뭐 홍콩 법인인데 신한은행이나 그런 이제 KB하나 은행 제출을 하시는 것보다는 나는 HSBC를 쓰고 있다는 이제 만으로도 좀 이제 어떤 대외 신용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홍콩 현지 은행이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부분이 단점이냐면은 그 한국과 다르게 이제 홍콩은 그 월 평균 잔고를 유지하셔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고가 그 평단위 어떤 그 요청하는 각 은행별 요청하는 잔고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매월 유지비가 발생하는 그 메인터넌스 피라고 해서 그 비용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좀 단점이기도 하고요. 또 제일 큰 단점이
언어적인 문제입니다. 그 현지은행들은 뭐 한국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나 중국어로만 이제 교신이 가능하시고요. 또 담당 고정 직원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어떤 매출이나 어떤 그 이익이 발생되는 은행 입장에서 매출 그다음에 수익 발생되는 구조들은 담당 직원을 배정을 먼저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맨 처음부터는 다 담당 고정 직원이 없는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라인을 통해서만 이제 해야 되는데 뭐 홍콩에 계시지 않는 경우에는 지점 방문도 불가능하시고 전화하실 때는 항상 이제 그 국제 전화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가 없고 그 질의사항만 남겨놓으시면은 뭐 24시간 이후에 48시간 이후에 어떤 정보를 받다 보니까 또 빠른 어떤 응대가 되지 않는 게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계 진출은행이 어떤 장점이 있으시냐? 자, 한국계 진출은행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홍콩 현지 은행의 단점이 한국 진출계 은행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 한국 직원분이 계시다 보니까 당연히 응대가 빠르고 또 그 언어 면에서도 이제 교신이 한국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한 부분이 제일 큰 장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에 이제 한국 본사와 자본 거래가 있으신 분들, 뭐 지급 보증을 받으시거나 스탠바이 LC를 받으신 경우는 당연히 같은 동일 은행을 이제 설정하시면서 요율적인 부분에서도 장점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요율 부분에서도 이제 장점이 되고 또 시간적인 면에서도 제일 좀 빨리 운영할 수 있는 게 그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한국계 진출에 쓰신 분들 대표적인 업종이 무역을 하시는 분들인데 무역을 하시면서 페이먼트 텀을 LC로 가시는 분들은 절대로 현지은행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현지은행 가시게 되면 일단 은행 수수료율도 한국계 은행보다 높고 또 그 일단 서류 절차 진행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LC 같은 경우에는 한국계 은행은 좀 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사본으로 제출을 하고 원본은 사후 보완하는 경우도 제공 가능한데 홍콩 현지은행은 100%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LC를 쓰시는 분들은 저희가 한국계 진출은행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한국계 진출은행의 단점은 어떻게 보면 홍콩 현지은행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국계 진출의 단점, 도매금융 중심입니다. LC를 받고 송금을 받고 송금하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현금 거래나 어떤 그 현금 거래가 약간은 가능하시지만 제약이 좀 있으시고요. 또 현금 카드와 신용카드는 100% 발급이 불가능하십니다. 자, 크게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일단은 은행은 기본적으로 한 개 이상의 은행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 은행들이 이제 임의적으로 은행 계좌를 폐쇄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경우가 있는데 어필은 불가능하고요. 만약 통지 받으시면은 30일 이내에 잔고를 빼셔야 되는데 은행 계좌 개설이 지금 좀 상당히 힘든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시간상으로도 6주에서 한 8주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0일 폐쇄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신규 계좌를 열 경우에는 6주에서 8주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폐쇄 직전에 대체 계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 은행 계좌를 가지고 가시라고 하시는데 제일 좋은 거는 현지은행 한 개, 한국의 진출은행 한 개를 가져가시면서 그 서로의 어떤 장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가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지만은 한국 진출은행의 어떤 장점 또 홍콩 진지은행의 장점을 취하시면서 두 개를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은행 계좌 개설이 상당히 힘듭니다. 뭐 법인이 됐든 지사가 됐든 연락사무소 됐든 여러 가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무기 어떤 관련 금융 그다음에 머니 런더링 관련해서 그 좀 규제를 전 세계적으로 홍콩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바뀌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여러 가지 듀 딜리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하고 있고 이 법인을 여신 개인에 대한 검증, 이 법인에 대한 검증, 또 비즈니스에 대한 검증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류, 또 방대한 서류 요청하고 있어서 손님들이 솔직히 조금 좀 그 한국도 동일하게 지금 이제 은행 계좌에서 상당히 좀 그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홍콩은 말씀드렸지만은 외환관리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보낼 때 1억 달러도 증빙도 없이 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은행 계좌 개설 단계에서 그 검증 작업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사업 증빙 요청도 드리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No Your Customer에 가서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홍콩 법인이 ABC 홍콩 리미티드가 설립이 됐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등기이사와 주주로 이제 선임이 됐을 때
등기이사와 주주에 대한 이력, 그다음에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기존에 한국 법인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모든 이력에 대해서 사업 증빙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 계좌 개설이 지금 현실적으로 100% 불가능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법인이 막 설립이 됐기 때문에 어떤 서류 제출을 저희가 요청을 드리냐면요. 일단 개인에 대한 서류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 간단한 양력,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무역 관련 사업을 한국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ABC 홍콩 리미티드로는 제출할 수 있는 사업 증빙이 없습니다. 막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 홍길동이 자국에 설립하고 있었던 운영하고 있었던 ABC 리미티드 한국 법인에 대한 등기증과 ABC 리미티드에 대한 어떤 그 관련 사업 증빙, 뭐 재무제표가 돼도 좋고요. 어떤 사업 증빙도 상관없습니다. 뭐 무역하시는 분들은 선적 서류,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 관련해서 계약 서류, 뭐 그 커미션을 받으신 분들은 커미션 계약 서류 관련해서 한국 법인이 이행했던 관련 서류들을 모두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이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은 99%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뭐 좀 본의 아니게 좀 그 선의의 피해가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한국의 법인도 없으시고 이제 막 사업 진출을 하시는 분들이 첫 선정된 국가가 홍콩일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홍콩 은행들이 요청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홍길동 분들이 기존에 어떤 근무를 하셨는지, 뭐 물론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관련 자세한 이력서, 또 레퍼런스 레터, 또 경력증명서 같은 서류가 와야 될 거고요. 자, 사업 증빙에 대한 서류는 지금 이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지만은 사업 준비 단계에 있어서 어떤 그 커스터머와 서플라이어 간에 어떤 교신하셨던 코레스 이메일, 그다음에 관련해서 어떤 그 초기 MOU라든지 관련 증빙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은 은행 계좌 개설이 조금 불가능하십니다. 자,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홍콩 은행들 중에서 홍콩계 은행, 한국계 은행, 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저희가 안내드리고 있는 은행이 가상은행입니다. 그 한국에서 이제 토스나 이제 같은 그 인터넷 은행은 아니고요. 핀테크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그 툴이 있는데, 그 플랫폼이 있는데, 홍콩도 지금 그런 이제 핀테크 관련 플랫폼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홍콩의 어떤 시중 은행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은행이 싱가포르계 은행인 DBS 은행인데요. 자, 그 핀테크 회사는 DBS 은행의 일부 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DBS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그 셀을 그 나눠드린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뱅킹은 DBS 은행 계좌가 아니고요. 그 핀테크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 동일하게 DBS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하고 입금을 하고 있는 그런 계좌가 많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홍콩 시중은행이 요청하는 증빙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뭐 다른 대안은 없어요. 그 가상계좌를 통해서 먼저 사업 구조를 세팅을 하시고 홍콩 법인을 통해서 가상계좌를 통해서 사업을 하신 다음에 가상계좌를 통해서 발생된 어떤 사업 증빙을 가지고 홍콩 시중은행을 여시는 것도 지금 저희가 많이 대안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가상계좌라는 대안이 있다는 부분들. 가상계좌는 저희가 별도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요. 계좌 개설은 빠르면 당일, 늦으면은 한 3일 이내는 계좌 개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홍콩 법인 설립하시고 가상 계좌 개설이 되시면 이제 입출금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사업 개시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그런 업력이 쌓이시면은 한 3개월이나 한 6개월 정도 쌓이시면은 그 관련 증빙으로 말씀드린 한국계 은행이나 홍콩 시중은행을 진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행 계좌 개설. 저희 업무 자체도 지금 그 은행 계좌 개설 업무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사전 검증 받아들이는 절차가 많다 보니까 그런 소요 시간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새 법인 설립 전에 은행 계좌 개설 관련 서류에 대해서 제공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대안을 첫 번째는 시중은행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굳이 시중은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진행이 솔직히 불가능하고요. 은행단에서 승인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가상계좌를 통해서 진출하시는 분들은 크게 이제 사업 증빙이 없더라도 계좌 개설은 가능하십니다. 물론 그 가상계좌고요. 가상계좌를 통해서 비즈니스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중은행 가시는 구조로 하시면은 일반 시중은행보다 빨리 법인 설립된 이후에 2, 3일 이내에 사업 개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